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우선은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대로 서해하고 일부 보고요. 쉬운 거는 그냥 넘어가고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들을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1, 2, 3, 4번 중에서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지금 뭐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문제는 읽어본 것 같습니다. 한 절반 정도 문제는 읽어본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보면서 난 이건 기억 안 난다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뭐 얘기하시고 없으면 선생님이 인위적으로 그냥 좀 얘기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갑시다. 1번 틀리면 할 말 없고요. 2번은 직접 카운팅을 하는 거니까 이것도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은 MP4 이걸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만 잘 표현해서 방정식으로 문제를 푸는 문제죠. 그리고 4번 한 평면이 서로 다른 4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지금 한 직선이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만들어서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자, 우선 직선의 개수는 당연히 어떻게 표현하는데 7개 중에 점을 2개만 선택을 하면 직선이 만들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된다. 선택. 그래서 근데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고 했으니까 그냥 어떻게 표현하면 되죠? 그냥 7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앞면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제 5번은 행렬의 곱셈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건데 행렬의 곱셈 하시면 될 것 같고 6번부터 조금 몇 개씩 볼게요. 6번은 우리가 6번 같이 봅시다. 6번은 5번까지는 그냥 선생님이 넘어갔습니다. A 3 마이너스 4 D 이렇게 4 행렬 A가 있는데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5E는 영행렬이다. 이거를 만족할 때 A제곱 플러스 D제곱을 구하는 건데 우선은 여기서 A가 이거일 때 성립하는 것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이것과 이것의 합 그리고 AD 마이너스 BC 해서 표현하면 얘를 만족한다 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인데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겁니다. 지금 이거를 만족할 때 이거를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이것이면 이것이다가 성립하는 거는 이제 2가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면 A가 이런 형태일 때랑 A가 이런 형태일 때 2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여기 A를 보시면 여기 우리 3하고 마이너스 4가 있어서 지금 이 형태는 벌써 될 수가 없어. 이 형태가 될 수가 없어. 이 형태가 될 수가 없잖아. 지금 A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결국 이 얘기는 한마디로 A가 K 곱하기 단위 행렬이 아닐 때는 우리가 그냥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만족하는 봐봐. 지금 A 플러스 D가 8이 되고 이게 8이 되고 그 다음에 AD 플러스 12가 15를 그냥 만족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 형태일 때 K 이 형태가 아니면 그냥 지금 이거를 만족하는 거는 A는 이걸 만족한다 라고 그냥 봐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거 보고 A 플러스 B가 8 A 곱하기 D가 3 이렇게 쓰고 거기서 원하는 게 A제곱과 D제곱의 합 아닙니까? 그래서 곱셈 공식의 변형을 그냥 이용해도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 다음 7번은 방정식 문제. 그 다음 8번
약수의 개수 혹시 까먹나 해서 한번 그냥 복습해 봅시다. 우선은 양의 약수의 개수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거는 소인수분해가 첫 번째입니다. 얘는 8, 9, 70이니까 2의 3n제곱 3의 2n제곱 우선 이렇게 표현했고요. 약수의 개수는 여기 지수에 1을 더해서 2개를 곱하면 얘가 의미하는 게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얘가 문제에서 35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N은 구하면 이것만 알면 된다는 소리야. 6n제곱 플러스 5n 마이너스 34입니다. 인수분해까지는 선생님이 할 줄 몰라서 인수분해는 안 할 겁니다. n 값을 구하면 된다. 그 다음에 색칠하기 문제 봅시다. 9번 색칠 문제. 그래도 경우의 수는 사실 그래도 뭐 최근에 배워서 기억이 조금 더 날 수 있는데 봅시다. 9번 지금 영역이 지금 5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5가지의 색을 부착하려고 한대.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여기에 붙이려고 한대. 같은 색을 중복하도 조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을 요리를 사용할 때 요리를 부착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단지 여기서 주의사항은 이거야. 사실 교과과정 지금 우리가 공통수학 1에서 다루는 부분은 원순열 뭐 이런 것들은 따지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이 그려진 상태에서 막 색칠하고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고정이 되어 있을 때 보세요. 우선은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색칠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똑같은 색깔을 칠할 수가 있어. 왜? 여기 이웃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거는 그냥 모두 사용한다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5가지 색을 칠할 수도 있지만 4가지 색을 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3가지 색을 칠할 수도 있어. 이거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우선은 5가지 색을 칠하는 거는 매우 쉽지. 왜? A, B, C, D 영역도 5개고 색깔도 5개니까 그냥 모두 다른 색을 칠하면 되는 거니 지금 5가지를 칠하는 방법은 그냥 5팩토리알 5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5팩은 120가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4가지 색을 칠해야 돼. 근데 4가지 색, 지금 5가지 색이 있으니까 우선은 선택부터 해도 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단계는 5개 중에 그냥 우선 4개를 뽑을게. 그럼 5개 중에 4개를 뽑았어. 그럼 4색깔이 확보가 됐고 그 4색깔을 여기다 칠해야 돼. 근데 문제는 지금 영역이 5개인데 4개 색을 칠한다는 것은 결국 어떤 한 색깔은 2군데 영역이 들어간다는 소리야. 맞잖아. 2군데 영역이 들어간다는 소리거든. 그럼 봐봐. 지금 2개 그러니까 4가지 색깔 중에 한 가지 색깔은 2개가 칠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구별시켜주는 게 우선 곱하기 4를 해야지. 2개 영역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4가지를 선택해서 예를 들어서 빨, 주, 노, 토를 칠해야 되는데 빨간색을 2영역에 색칠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빨간색을 2영역에 색칠하면은 우린 2영역은 CD랑
BD 이렇게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색깔을 칠할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곱하기 2를 하면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는 두 가지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어차피 하나씩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 가지는 배열만 해주면 되는 거죠. 3팩토리얼. 우선은 여기까지가 네 가지 색칠한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5 곱하기 4, 20, 그 다음에 40, 40 곱하기 6, 240까지. 그 다음 세 가지 색을 칠해볼까요? 세 가지 색을 칠하는데, 그럼 세 가지는 우선 당연히 5가지에서 세 가지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빨강색, 주황색, 파란색 이렇게 뽑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세 가지를 뽑았어요. 그러면 당연히 세 가지 색을 칠하기 위해선 이렇게 무조건 같은 색깔이었거든. 이렇게. 그리고 하나. 그러면 이제 여기다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내려나?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 여기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거랑 여기 들어가는 색깔이 어차피 그냥 세 색깔이 그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세 가지를 배열만 하면 돼. 그래서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OP3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에 그냥 3분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냥 세 가지 색 그냥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0가지 곱하기 6가지니까 얘가 60가지가 돼서 결국 결론은 420가지인데 좀 안 틀리면 선생님 집에 갈 수 있습니다. 맞았죠?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은 요즘 친구들이 조금 잘 못하는 문제인데 할 수 있습니다. 사전식 배열 연습하세요. 셀에 유형이 있습니다. 그 A, B, C, D, E, F, G, H, I, J, K 그것만 외우면 되죠? 어떤 게 먼저 나오는지. 사전식 배열 못하면 근데 선생님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안 나왔으면 좋겠어. 요즘 뭐 사전 잘 보지도 않고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나와. 선생님 그 대신에 11번 이거 뭐 이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만한 거 보도록 합시다. 11번 볼게요. 11번은 딱 보자마자 풀기 싫게 생겼습니다. 벌써부터 풀기 싫게 생겼는데 그러면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풀기 싫으면 선생님도 풀기 싫어요. 똑같아요. 나타나고. 그럼 선생님은 활용 문제 좋아합니까? 선생님도 활용 문제 싫어해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지금 이거를 증명하는 증명. 근데 우리가 먼저 첫 번째는 NCR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거 표현해 볼게. n팩 나누기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런 표현만 할 수 있으면 우선은 첫 번째로 이것만 표현할 수 있으면 절반의 성공이야. 자, 분자는 이거 n팩, 분모는 n-r팩과 그 다음에 r팩토리얼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우선 이거부터 우선 머릿속에 집어넣고 좌변을 정리해 볼게. n팩 나누기 n-s팩 s팩 그다음 두 번째 s팩 S-r팩 r팩 세 번째 r팩 그 다음에 r-k팩 k팩 그냥 우리가 n
BCR을 표현하는 것처럼 좌변 다 썼어. 그래서 우선은 그래.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에이, 여기서부터 시작했네. 박스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 우변에서부터 시작했어요. 풀이 과정을 보니까 요거 다시 쓸게요. 우변을 쓸게. n팩 나누기 n-k팩 k팩 그 다음 n-k팩 그 다음 이것에서 이거를 빼면 n-r팩 r-k팩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n-r팩 이거에서 이거 빼면 n-s팩 그 다음 s-r팩토리알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우변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 줄을 보시면요. 그러니까 얘 다음 줄을 보시면 가라는 네모 박스가 얘가 가가 되겠죠? 얘가 가가 되겠죠. 우선 네모 박스. 나머지 다 똑같이 생겼어. 물론 선생님과 다른 점은 분모 두 개의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아무튼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두 번째 과정은 무슨 짓을 했냐면 지금 분모와 분자를 봤을 때 혹시 똑같은 것이 있으면 당연히 약분을 할 수 있잖아. 근데 봐봐 얘랑 얘가 똑같아. 똑같은 거 약분할래. 그 다음에 n-k 팩토리알 n-k 팩토리알 다를 또 이렇게 약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우변을 보면요. 봐봐. 그 세 번째 줄 보시면 분모에 k팩 있죠. n-r팩 있죠. 그 다음에 s-r팩 있죠. n-s팩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분자에 있는 얘만 알아보시면 되는 거죠. 맞잖아요. 분모에 이거 4개 다 곱해졌잖아요. 분자는 얘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다 n팩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다시 이제 이거 정리한 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봅시다. 지금 이제 분모가 이렇게 생겼어. 분모가 이렇게 되고 분자는 n팩. 이게 다. 지금 이 다음이 어떤 단계냐? 이제 다와 라를 구하는 단계고 그 단계 다음에는 그래서 얘가 됐다. 뭐 이런 거야. 자, 우선은 여기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거지. 얘를 어차피 이렇게 표현해 놨잖아. 그리고 이제 얘 보세요. 이것과 이것이 사실 같으면 얘가 돼서 둘이 같다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하는 다하구라를 봐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봐봐. 다하구라를 볼 건데 그냥 이거랑 이거를 같다라고 하고 이제 n팩은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n팩은 똑같이 있죠? n팩은 똑같이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뭘 쓸 거냐면 여기 새로 생겨난 게 S팩하고 R팩이 생겼잖아. 그럼 내가 S팩을 이렇게 썼어. 그럼 S팩을 쓰면은 S팩이 분모에 이렇게 오면 되잖아. 그리고 R팩이 곱해지면 R팩이 오면 되잖아. 이제 봐봐. 분자 3개는 여기 그대로 있어. 그 다음 분모 6개는 여기 1, 2, 3, 4, 다 6개가 있단 말이야. 이제 거기서 그러면 적당히 2개로 나눠서 쓰면 되는데 지금 여기 봐봐. 지금 저거 보면 그냥 느끼는 바가 여기 n팩하고 저기 지금 n-r하고 s팩 있지.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랑 이거 봐봐. 얘가 지금 다가 되는 거야. 얘가 다. 그 다음에 지금 순서만 보면 돼. 지금 이거 그대로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얘가 지금 다. 그 다음에 R팩하고 S-R팩 있고 K팩하고 얘가 하나가 되겠지. 얘가 이거 순서만 적당히 바꿔줘서 두 개씩 잘라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잘라서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만든 거고 얘가 얘니까 둘이 같다라는 걸 보이는 거지. 그래서 네모 박스에 뭐가 들어가는지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는 좀 찾기 힘들 건데 뭐 이런 문제만 맞춰주시면 뭐 거의 많이 맞춰주겠죠. 그죠? 11번이 아무튼
문제에 속한다. 그 다음에 12번은 좀 넘어가고요. 14번을 보도록 합시다. 14번은 물론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풀 때 물론 커뮤테이션, 순양, 그리고 조합 이런 것들을 식을 쓰면은 계산하는데 공식을 써서 몇 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적용 못하면 우리는 직접 카운팅을 해야 할 경우도 있지. 물론 14번 같은 경우도 어떤 사람은 직접 세기도 합니다. 근데 14번을 뭐 직접 세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세면은 뭐 당연히 맞는 거죠. 근데 시간이 좀 이제 오래 걸리니까 1, 2, 3, 4, 5, 6 그 다음에 둘레 6, 6, 2, 3, 4, 5, 6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문제가 그냥 원래는 그냥 보통 그냥 평행사면의 개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그래서 뭐 6개, 7개 중에 2개 뽑고 7개 중에 2개를 뽑아서 평사를 만들 수 있는 개수가 그렇게 된다라고 그냥 기본 문제인데 여기서 문제가 좀 다른 게 여기 이렇게 요 색칠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색칠한 부분을 포함시키는 평행사면형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막 이렇게 세잖아. 이거 포함하는 거? 그럼 이렇게도 구하고 막 이렇게도 구하고 이렇게도 구하고 너무 많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야. 우선은 이걸 포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이 선본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4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 얘를 포함시키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4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면은 우선은 요 2개를 포함해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그 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이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2개 중에 하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래서 5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2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4개 중에 하나 선택하고, 3개 중에 하나 선택하면 무조건 얘를 포함하는 평행사면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생각해야지. 이거 언제 사세요? 지금 경우의 수가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2인데 그럼 어떤 사람이 또 선생님 120까지는 껌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이거 언제 봤으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 1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쓰면 되게 빠르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계산 되게 빠르면 이거는 10초 컷은 아니고 30초 컷이지. 봐봐 15번 빨리 봅시다. 15번은 근데 이거 제대로 알아야 이걸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빨리 푸는 방법. 근데 문제는 대진표를 작성하는 경우의 수. 이 문제만 풀 수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 자, 우선은 5이 있어. 5이 있으니 우선은 5팩토리얼을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누기 우선은 둘이 모이는 곳을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총 4곳을 색칠했는데 선생님이 어떤 경우에 대해서 찾아보라고 했냐면 이 점을 기준으로 이 2개의 위치를 바꾸면 같은 모양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면 된다고 했어. 지금 얘는 같은 모양이 돼. 이렇게 위치를 바꾸면. 그리고 이 점을 기준으로 돌리면 똑같은 모양 만들어져. 근데 이 점은 요거를 기준으로 둘을 돌리더라. 모양이 똑같지 않아. 그래서 얘는 생각할 필요 없어.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기준으로 좌우를 대체시키면 똑같은 모양이 안 나와. 그래서 좌우를 돌려서 똑같은 모양이 나오는 개수를 세. 2개지? 그러면 2의 제곱으로 나누면 답이다. 그러니까 이건 빨리 푸는 방법이라고. 원래는 우리가 뭐 교과서나 문제집에서는 분할,
해야 돼. 근데 이게 빨리 푸는 문제라고 했어. 그래서 얘는 지금 120까지 4, 30까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계산이 빨라지지. 막 저게 막 열 팀을 막 대진표를 세우고 그러면은 조금 더 유리하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 팀이 많아지면 더 유리하다. 그 다음 16번은 행렬의 계산 문제이니까 이거는 조금 건너뛰고요. 17번, 18번인가? 17번은 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랑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1을 실제로 곱했을 때 원래 항상 얘기하지만 행렬은 곱셈을 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ab와 ba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곱셈 공식을 쓸 때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단위 행렬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곱셈 공식을 그냥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2를 곱하면 a나 2a나 똑같은 a이기 때문에 어떤 걸 써도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17번에 그 두 개를 곱한 행렬을 조금 곱셈 공식으로 빨리 표현한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는 건 맞죠? 뭐 그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 18번은 같이 봅시다. 18번 볼게요. 뭐 그렇다고 18번이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a 제곱 플러스 5a가 2 a 곱하기 2행렬이 마이너스 2 이때 b제곱이라는 행렬을 a와 2로 나타내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럼 b제곱을 만들어내니까 b를 아무튼 만들어야 되니까 b를 어디인가는 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 식의 오른쪽에 b라는 행렬을 이렇게 곱해 봅시다. 이렇게 곱했어. 그러면 a, b 두 개를 곱한 행렬이 마이너스 2니까 얘 있지? 얘는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a, b니까.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지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가 이 비행렬이야. 그래서 뭐 이렇게 됐어. 그럼 벌써 이제 우리가 실마리를 푼 거야. b제곱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또 b를 곱하면 되거든. 오른쪽에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a, b행렬은 마이너스 2이니까 얘는 2 마이너스 5b. 근데 이제 문제가 b제곱 표현했는데 b가 나왔어. a로 표현하려는데 근데 b를 a로 표현한 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지. 그래서 2 마이너스 5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2 얘가 b제곱 행렬이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5a 플러스 27 2가 b제곱 행렬이다. 그래서 a와 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a와 2로 표현해야 되니까 우선은 b제곱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제 주의사항 곱할 때 똑같이 오른쪽에 곱하든지 똑같이 왼쪽에 곱해야 돼. 막 어떤 건 오른쪽에 곱하고 어떤 건 왼쪽에 곱하면 안 돼.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선생님이 뭐 안 풀어준 건 집에서 좀 연습 좀 하시나요? 잠깐만 19번 봐야 되나? 19번 하나 봅시다. 지금 몇 시간? 시간이 잘 가네. 19번 볼게요. 19번은 크기가 서로 다른 검은 돌 5개와 흰 돌 3개를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검은 돌은 작은 것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흰 돌은 아무 곳에나 나열할 수 있을 때 8개의 돌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흰 돌은 아무 곳에나 나열할 수 있고 검은 돌은 작은 순서대로 배열해야 된다. 그럼 봐봐, 내가 요거를 크기가 이렇게 생겼어. 돌이 이렇게 생겼어. 그래서 검은 돌 5개는 크기 순으로 배열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야? 순서가 정해지는 거야. 순서가 A, B, C, D가 정해진 거야. 흰 돌은 아무데나 놔도 된대.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선은 8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은 문제가 없습니다. 8팩토리얼 하면 돼. 근데 문제는 뭐야? A, B, C, D, E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 자, 이제 나누기, 중복되는 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A, B, C, D, E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5팩이야. 자, 내가 한번 이제 물어볼게. 여기 뭘로 나눠야 되는지 혹시 지금 얘기할 사람? 이거 뭘로 나눠야 돼? A, B, C, D가 순서가 정해져 있대. 뭐로 나눠야 돼? 오호, 뭘로 나눠야 돼? 오, 아무나 얘기해봐. 5팩으로 나누는 거, 5팩으로. 자, 전체 경우의 수 중에는 A, 그래. 자네는 저기 어디 갔는데 오늘 다른 친구들 다 결석이야. 5팩으로 나눠야 돼. 그게 뭔 소리냐면, 자, 한번 상식적으로 봅시다. A, B, C, D, E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5팩까지, 120까지지. 거기까지 이해가지. 120까지지. 근데 순서가 A, B, C, D, E. 요거는 한 가지야. 맞지? 즉, A, B, C, D를 배열하는 거 120가지 중에 요 순서대로 배열하는 거는 한 가지. 즉, 한마디로 전체 중에 120분의 1만 만족하는 거다 이거야. 그래서 5팩으로 나눠줘야 돼. 순서가 정해져 있다. 순서가 5개가 정해졌으면 5팩으로 나누면 되고, 순서가 4개가 정해졌으면 4팩으로 나누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얘는 그냥 문제가 이거야. 이거야. 내일 모레 정기고사 준비기. 그래서 뭐 이거 계산하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 아닐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 문제를 잘못 읽었을 수도 있으니 잡음. 그게 아무튼 저기 19번 336 맞아요. 결과는 맞아요. 거기는 8P3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를 또 설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22번은 분할 분배인데, 이거 우선 한번 식을 만드는 거를 한번 연습 한번 하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두문항만 풀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제 분할 문제 22번. 5인승 자동차 세대에 11명이 나눠 타려고 한다. 운전면허 있는 사람 3명. 그리고 이들은 각각 지정된 자동차를 운전한다. 이때 11명이 3개의 자동차를 나눠 타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전에 뭐 풀어봤죠. 자동차 세대. 근데 지금 2명 이상 타야 되는데, 그러면 운전사가 이렇게, 이건 차, 가차, 이거는 뭐 제네시스, 이건 그랜저, 얘는 소나타, 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운전사 A, 운전사 B, 운전사 C. 운전사는 이미 지정이 돼 있대. 근데 11명을 나누어 타려고 했으니까 이제 8명이 있는 거야. 운전사 3명 탔으니까. 그러면 5인승이니까 여기 나머지 이제 좌석이 4개 있다고 칩시다. 5인승. 그러면 8명이 3개로 이제 나눠 타야 되는데, 이제 제일 많이 타는 거는 4명, 가장 적게 타는 거는 1명이죠. 그러면 이 8이라는 숫자를 3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도록 합시다.
우선은 116 불가능 6명 탈 수 없어. 그래서 125 불가능 135 가능. 아니 불가능 아니지. 5명도 맥시멈이 4명이네. 그러면 1명 3명 4명 가능. 그죠? 1명 3명 4명 이렇게 가능해요. 그 다음 2명 4명 가능. 그죠? 그리고 2명 3명 가능.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경우의 수는 8C1 곱하기 7C3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 8C2 곱하기 6C2 하고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으로 나누고요. 그 다음 8C2 곱하기 6C3 똑같은 게 2개 있으면 2팩으로 나눕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한 걸 분할이라고 합니다. 분할. 나눴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한마디로 자동차 이거 배정해야 되잖아. 이거 다 3개 더하잖아. 이거 3개 다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래? 곱하기 3팩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된다. 그리고 25번은 사실상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이용하는 부등식 문제이자 경우의 수 문제인데 우선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냥 말을 하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는 무조건 뭐 가장 길든 짧든 2개를 합치는 게 무조건 큽니다. 그게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리고 세 변의 길이는 다 양수다. 그리고 2개의 차는 무조건 나머지 하나보다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2개의 차는 나머지보다 무조건 작죠. 뭐 이런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생각보다 많이 못 푼 것 같은데 여러분 우선은 집에 가서 해설까지 지금 드렸으니 내일 모레 정기고사 보기 전에 이거 보고 이것도 만약에 부족하면 선생님 150문자짜리 그 프린트 있잖아. 거기서 뒷부분에 또 경우에서 뭐 행렬 좀 있거든. 그것도 조금 풀어도 됩니다. 이제 마지막 숙제만 이제 얘기하고 종료할게요. 숙제는 그 프린트 이렇게 할게요. 어차피 정기고사 또 따로 공부를 조금 하니까 뒤쪽 50문제 그냥 숙제 프린트 뒤에 50개 내줄게 그냥. 뒤에 50개 내줄게. 뒤에 50개. 프린트 뒤에 50개. 150문제 중에 그냥 뒤에 50개 내줄게. 그 대신에 정기고사 좀 공부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